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직원이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장애인의 비뚤비뚤한 글씨체를 보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45건이 발생했는데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경우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애인의 서명을 보고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비뚤비뚤 쓴 글씨를 보고 예술이네라고 발언한 건데요. 네, 더 국민 곁으로라는 보험공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를 찾았습니다. 장애 2급으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오빠 B씨를 대신해 보험금 환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른손을 거의 못 움직여 왼손으로 힘겹게 이름을 작성한 B씨. 하지만 돌아온 건 조롱과 놀림이었다고 A씨는 말합니다. 웃으면서 이걸 보라고 해가면서 예술이라고 이거는 누가 흉내도 못 내는 거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 돈으로도 못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크게 저한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이에 A씨는 몸이 불편한 오빠가 쓴 글이라 말했지만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까지 서류를 보여주며 두세 차례 더 비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이 작성한 서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롱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되게 숨 막힐 것처럼 터질 것 같이 아프고 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랑 오빠를 창피해야 장애인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창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태어나서 정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날 오후 5시 항의하기 위해 공단을 다시 찾은 A씨. 항의하자 농담이었다는 직원의 답변에 황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머스럽게 하려고 한 건데. 보험공단 당진지사는 해당 직원이 장애인의 서명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오른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착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의 방문을 하고 나서야 장애인의 서명임을 알았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부적절한 표현을 한 직원에게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하고 더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A씨와 B씨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과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와 스위스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본격적인 피서철입니다. 최근에 캠핑 가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한 캠핑장에서 부탄가스 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난 만큼 캠핑 화재 사고도 많아졌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려 올라간 캠핑 텐트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청도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찢어진 부탄캔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텐트. 지난 2월 안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캠핑 인구는 지난 2016년 310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캠핑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캠핑 화재 건수는 145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불 옆에 방치하거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과 과부하,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과 냄비를 사용할 경우 부탄캔을 과열시켜서 폭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크기의 요리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1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부산. 당시 빗물로 가득 찬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당황하면서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 차를 포기하고 사람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깰 수 없을 때는 운전자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의 차이가 30cm 정도로 좁혀졌을 때 수압차가 적어져 문이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죠. 만약 차량이 급류에 갇혔다면 물이 흘러오는 방향의 반대편 차문을 열어 대피하고 안전지대로의 이동이 어렵다면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차량 침수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을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 향방이 주목됩니다. 두 기관은 매년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과 규모를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10건, 올해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총 11건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체제에서는 교육청이 지원한 교육협력사업 예산 일부가 김교육감의 핵심 사업에도 투입되는 등 원활한 관계가 형성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18대 교육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여행비 지원 규모 확대, 초중고 신입생 입학 지원금 등을 골자로 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의 도정 철학은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백낙흠 도지사 인수위 경제산업분과 간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과제 도민보고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충남도가 부담한 사례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새롭게 추가될 내년도 협력사업은 오는 9월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김 지사의 공약 중 충남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드림투게더 구축,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중고교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4건에 대한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예산과가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 또 도와 공동 추진할 사업을 정리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기추진화 사업 중에 도정 교체와 함께 일부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이 제안할 사업은 9월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악취 저감제를 활용해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김성복 종동기랑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 종동기랑 팀장 김성복입니다. 예, 연구소에서 축산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예산군과 아산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 9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군 경계지역이나 나들목 등 축산 냄새로 인해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의 농가 중에서 선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연구소에서 특허받은 자체개발 부숙 촉진제, 다시 말하면 냄새 저감제를 활용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하였는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 물질이 60에서 90% 이상 저감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각 농가별로 사육 형태나 분뇨 처리 시설 등이 매우 다양한데 그에 맞게 다각적인 컨설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감소한 걸로 분석되면서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농가에 적용한 이후 중간 평가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농가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돈협회 예산군지부 회원 농가가 소속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지정해서 냄새 저감, 태엽비 부속도, 슬러지 분해 등 축산분뇨 관련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센터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도내 축산농가의 사업 효과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와 또 지원도 중요한데요. 축산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축산 냄새 저감 문제는 냄새 종류도 다양하고 분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 및 변이가 정말 커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분뇨의 발생 전 단계, 즉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분뇨가 농가 밖으로 처리되는 단계까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냄새 저감을 포함해서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즉 암모니아 유래 초미세먼지 저감 연구라든지 가축 분뇨를 활용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축산기술연구소 김성복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에서 농기계에 끼어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27일 오후 1시 10분쯤 예산 신안면의 한 과수원에서 남편 A씨가 과수원 내에 지주용 파이프와 농기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아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50대 A씨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새벽 0시 45분쯤 태안 신진항에서 어선으로 이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진 선원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경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물에 뜰 수 있는 부유물을 던져주고 즉시 구조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